안녕하세요. 지난주 시간에 연결해서 7주차 수업 연결이죠. 그래서 8주차에 가면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탈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위무효 문제 2차씩 내는 방법, 이런 것은 이제 여기 지금 선배들 아마 수업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색으로 염료와 연모 테크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염료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염료가 어떤 염료, 화학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염료를 화학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기관별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연모제를 분류할 때 기관별로 어느 정도 기간이냐, 그래서 일시적이냐, 하루 만에 샴푸하면서 없어지는 것이냐, 일시적이냐, 아니면 반영구적이냐, 4 내지 6주 정도의 기간을 유지하느냐, 샴푸 시에 없어지는 거죠. 그냥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구적이냐,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나눌 수 있어요. 일시적 연모제, 반영구적 연모제, 영구적 연모제. 그럼 이게 뭐냐면, 모발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발이 큐티클 속에 끝 가에 이렇게 연모제가 입착되면은 일시적이죠. 일시적이. 반영구적은 이 속까지는 들어가요. 큐티클 안에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4 내지 6주가죠. 영구적은 여기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 우리 자연 멜라닌 색소가 있죠, 모발에서. 이 자연 멜라닌 색소에 색소를 희석시키고, 표백이죠. 옥시화시키고. 그래서 표백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토닝, 연모제 색소를 토닝, 색을 이렇게 입히는 거죠. 이게 염색에 있어서 말하는 색의 기간이라는 것은 색의 견례도를 말하죠. 색이 어느 정도 견뎌내느냐, 색상이 빠지지 않고 견뎌내느냐가 견례도고요. 그래서 침착 정도, 큐티클까지 가느냐, 큐티클 안쪽까지 가느냐, 모표피까지 가느냐, 모피질까지 들어가서 이 색이 침착되면은, 이건 기간별로 침착되는, 그렇게 기간별에서는 결례도를 말할 수 있고 침착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결례도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샴푸를 해도 세정을 해도 빠지지 않는, 오래 유지하는 그 유지력을 결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발에서 침투 정도, 큐티클 층까지 가느냐, 모피질까지 가느냐, 이런 침투 정도에 따라, 침착 정도, 침투 정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의 정착에 따라서, 색소 정착, 이렇게 정착도, 이렇게 다양하게 언어를 써서 이 기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써서, 이런 요소들에 맞으면 일시적이라 할 수 있고, 아니면 영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별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화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산화연모제, 비산화연모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산화연모제는 가산화수소를 사용 안 하는 것을 비산화연모제. 그럼 여기서 비산화연모제는 이거 두 개죠. 그럼 색소제만 사용하는 거죠. 색소제만. 산화는 색소제도 사용하고 가산화수소도 사용하죠. 그래서 색소제는 우리가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전구체와, 그래서 이걸 색소제 제1제라고 부르고요. 가산화수소는 제2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제에는 전구체와 커플러가 있어요. 커플러가 색소제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1제는 플러스 뭐냐면 암모니아가 들어가요. 아모니아수. 이게 일제의 구성물질이에요.
알칼리제죠, 일제는. 그럼 이제는요, 산화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화제는 우리가 이제 누가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해냈느냐요. 1818년이죠. 페나르라는 사람이 산화가륨하고 염산을 섞었을 때 가산화수소를 수출해낸다는 거죠. 그럼 가산화수소는 화학식 명으로는 우리가 H2O2라는 거 아시죠? 그럼 여기 분해되면 반응을 하면 물 한 분자와 산소 한 분자죠. 그래서 이 산소가 산화제의 발생기 역할을 발생을 시켜서 옥시화시키는 뭘요? 우리 모발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옥시화시키는 역할을 이 가산화수소. 가산화수소도 세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강도가 있는 거죠, 세기가. 그래서 가산화수소의 세기를 우리가 단위로 보면 세기, 단위, 볼륨이라기도 하고 퍼센트라고도 두 가지 단위로 써요. 그럼 가산화수소 이걸 우리가 발생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되어 있죠. 발생기 산소, 산화제다. 그래서 촉매제라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발생하면서 뭐화 시킨다고요? 옥시화 시킨다고 했어요. 옥시화. 그래, 표백시킨다는 말이죠. 산화시키고. 우리가 철이라든지 이런 금속도 산 밖에 노출해가 오래 있으면 산화돼서 부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멜라닌 색소도 산소가 들어가면 부식이 되고 산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멜라닌 색소를 색을 옅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얘 가산화수소죠. 멜라닌, 피그멘트, 색소가 피그멘트거든요. 멜라닌 색소가 있어요. 멜라닌 색소는 우리가 모발에 있을 멜라닌 색소는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이죠. 유멜라닌 진짜 새카만 멜라닌, 적갈색. 적갈색. 페오멜라닌은 황갈색. 그래서 황이라는 것은 노란색이고요. 적이라는 것은 빨간색이죠. 갈색이라는 것은 파란색이죠. 그래서 유멜라닌 입자가 크고 페오멜라닌 입자가 작다. 분사형이라고, 분사형 디퓨즈 패턴이라고, 유멜라닌 그래뉴얼 가립형이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시험 출제할 때 배송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화수소 자체도 세기가 있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가산화수소는 3%가 있고 3%를 우리가 10볼륨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단위에서 보면 3%, 6%, 9%, 12%가 있어요. 그러면 10%, 20볼륨, 30볼륨, 40볼륨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단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퍼센트는 용액이거든요. 이건 천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리터. 그럼 물 용액이라는 것은 100이잖아요. 100g, 100%. 퍼센트는 여기 g과 같은 거죠. 100을 기준으로 하고 이건 10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물 100g에 3%의 가산화수소가 들었다는 거죠. 이게 합해서 용액인데 100g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3%가 들었다는 거죠. 3g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순수 물은 97%, 97g의 가산화수소 3g이라는 거죠. 그러면 발생기 산소가 이게 발생기 산소라고 하죠. 발생기 산소라고 영어로 하면 프리 라디칼이라고 할까요? 그럼 해석을 하면 자유산소란 뜻이에요. 자유산소는 활성산소거든요.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지. 활성산소. 그래서 이 발생기 산소가 물 100g 같으면 3g 있다는 뜻이고요. 10볼륨 같으면 물 1000리터에 10리터에서 40리터까지 발생기 산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발생기 산소가 이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퍼센트. 그러면 여러분 가산화수소 세기를 알겠죠? 화학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 가산화수소 양이 조금만 많아도 탈색이 더 들게 돼요. 탈색이 깔끔하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제품 회사에서 지정해 놓은 그 단위를 써야 되고요. 그 무게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저울에다 달아서 쓰죠. 그러니까 연모제하고 가산화수소 비율을 어떤 데는 1.1대1로 쓸 수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1대2로 쓸 수 있고 가산화수소 1에 연모제 1, 아니 연모제 1에 가산화수소 1, 아니 1대1, 아니 1대3
연모제 1에 가산수 3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항상 거기에 적혀있는 사용법 그 레떼를 잘 보고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샵마다 그 제품 쓰는 게 다 달라요. 원장님들 기호도에 따라서 제품 회사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보편적인 것만 배워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 기본 베이스를 깔고 나갔을 때 말귀를 알아듣죠.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 사회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가산수소는 자체는 발생기 불안하죠. 가산화수소 그래서 산소가 하나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꾸 분해하려고 해요. 근데 원래 가산화수소 pH는 3에서 4예요. 자꾸 불안정하니까 햇빛이라든 먼지라든 이런 거 들어가도 얘는 분해되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가산화수소 폭발한다고 했죠. 햇빛에 놔두면 뚜껑 닫아서. 그래서 안에 압축대가 있는 것들은 폭발하니까 쓰면 안 되죠. 산소가 폭발하잖아요. 어떤 pH가 3에서 4인데 항상 산화 안정제도 들어있고요. 산화가 되려고 하는 안정제와 킬레이트제, 금속 봉쇄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산화 안정제는 비타민 D죠. E죠. E. 금속 봉쇄제는 EDTA라고 하죠. 그래서 금속 봉쇄제로서 얘를 1, 2, 2% TGA를 사용합니다. 사이오글리콜산, 이거 처음 배울 때 배우죠. TGA, 사이오글릭 애시드, 그죠? 이거를 펌제의 주성분이죠. 얘를 1, 2, 2% 첨가해서 꼭 사용하는 거예요. 분해 안 되도록 안정제를 가지고. 그러면 보통 pH가 2.5에서 2.8에서 한 4.5 정도의 큰 분주를 가지고 이걸 반드시 섞어서 안정제는 양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산화수소를 쓰다가 남았다고 도로 부어놓는다 이러면 그거는 못 씁니다. 이 화학제라서. 그리고 이렇게 1제를 따르고 2제 따르고 할 때 또 막 이게 뚜껑 열어놓고 하면 이거 희화해버려요. 그럼 펌 안 나, 아직 염색가 안 나옵니다. 화학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 함부로 그냥 물같이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화학제라서 희화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가산화수소에 대한 칭을 좀 대충 대략적으로 알고 그러죠. pH가 1 차이 나는 거는요, 농도가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화학적으로 보면. 농도가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pH 1하고 pH 2는 10배, 농도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의 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를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 다 소홀히 넘기죠. 이런 내용들 소홀히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체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위의 물질이죠. 그래서 화학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또 이 공부가 우리가 화장품을 제조해서 판매원이 된다든지 연구원이 된다든지 할 때도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게 나왔죠? 제가 이제 8주차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염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멋내기 염색이 있고 백모 염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멋내기 염색과 백모 염색이 터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화학제도 다 달라요. 가산화수소 쓰는 거는 동일하지만은 연모제에 들어가면 연모제 화학식과 또 멋내기 연모제 화학식하고 또 우리가 백모 염색의 화학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 상세히 듣지 않으면 시술을 할 때 굉장히 함부로 하게 되죠. 그럼 함부로 하면 고객한테 접목할 때 함부로 하게 되죠. 고객은 어때요? 염색 잘못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잘못되면 손상이라는 거죠. 모발은. 내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은 냉혹해요. 현장에 나가면 용서라는 게 없어요. 고객한테는요. 한 번 하는 게 모든 게 완성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교재 보통 114페이지에서 한 다음 시간에 할기 우리가 도포하는 방법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할 거예요. 그래서 112페이지에서 한 114페이지 백모 염색 115페이지까지네요. 그리고 115페이지 백모 염색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백모 염색하는 방법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백모 염색도 지금 동영상 촬영한 백모 염색은 테크니션들이 하는 염색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겠지만은 오늘 이거 왜 이 지금 가산화수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 더 들어가서 염색제에 대해서 비산화 연모제에서는 가산화수소가 들어가지 않죠. 산화 연모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 연모제입니다.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수업들이 앞에 진행되어 왔던 모든 수업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제시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잘 하면서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색채 심리라고 나와 있죠. 색채 심리는 색은 관념이라 했어요. 상징이고. 그래서 요새는 워낙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략 심리가 이런 거구나. 그냥 대략 일부에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는 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대략 보편적으로 이런 뭐 신체를 좋아하는 사람들 원수관과는 거리가 멀고 항상 안전함을 추구하며 기품이 있는 이상을 가지고 노력하는 타입으로 흰색을 좋아하는 남자는 완벽주의를 좋아하며 이런 말은 우리가 요새는 잘 안 통하죠. 옛날에 뭐 모를 때나 단답형으로 막 읽을 때나 그냥 이렇지. 지금은 지가 좋아하는 색이 그 개성을 중요시하고 그 인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 자체가 다 존중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는 그렇다, 그냥 연상 심리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면 되고요. 별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 장비로 넘어가서 탈색, 가산화수소라고 하면 이제 탈색의 원리를 우리가 먼저 가산화수소는 탈색이나 염색이나 펌, 산화제를 요구하는 시술, 화학시술에는 산화제, 가산화수소 꼭 들어가죠. 그래서 뭐 농도에 따라서 소독제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색, 뭐 3% 이하 같으면 색 보완제, 색을 보조제, 그냥 색은 나오진 않는데 느낌, 아까 리시한 느낌으로만 무슨 리시 이렇게 나왔죠. 그런 느낌만 줄 수 있는, 그래서 색 보완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탈색이라는 것은, 그리고 탈색이라는 우린 지금 모발을 대상으로 합니다.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발을 대상으로 하게 색을 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10레벨까지 딱 적어줬어요. 그 자연 모발 색상도 10레벨이 있는데 그 10레벨을 타켓 컬러, 결과색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을 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탈색이 나오죠. 탈색이라는 자연 모발의 명도, 아까 그레이 스케일이 있었죠. 그레이 스케일, 거기 명도 단계가 있었잖아요.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이 그레이 스케일이죠. 자연 모발 색도 될 수 있고 탈색 모발 색도 될 수 있어요. 그 명도를 나눠놨죠. 이렇게. 밝게 올라갈수록 밝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크로모포알에서 색으로 얘기할 때는 원색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7주차고 다음 주 수업할 거를, 다음 주 수업할 거가 8주차죠. 지금 7주차고. 그래서 이거 탈색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실습을 동영상 작업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연모제에 대해서, 가산화수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색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지 않으면 그런 실습은 아무 데나 가서도 할 수 있죠. 미용실 가면 수십 사람이 하는 걸 하루만 앉아있어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왜 저렇게 하는 건지
한번 고민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당연히 학교 나왔으면 알고 왔다고 알고, 그래서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만 학교에서 안 배웠다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잘 배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도를 밝게 한다. 명도를 밝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색들을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색소만 그러면 기어 색소, 내가 뭐가 돼? 내 눈에는 명도만 보였어요. 근데 실은 뭐예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댔죠. 그 안에 기어 색소가, 그 명도를 바탕으로 해주는 기어 색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어 색소의 1번은 검정이었죠. 2번은요, 적보라죠. 3번은요, 적색이죠. 4번은요, 붉은빛 오렌지죠. 5번은요, 오렌지색이죠. 주황색, 오렌지. 6번은요, 황금빛 오렌지죠. 7번은요, 황금빛이죠. 8번은요, 노란색이죠. 진한 노란색. 9번은 노란색. 10번은 흐린, 아주 밝은 노란색. 이렇게 해서 레벨을 만들었어요. 그럼 색이 우리가 빨로 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강과 파랑, 이건 파랑이죠. 보라는 파랑으로 보이죠. 적보라. 그리고 오렌지는 노란과 빨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쭉 어떻게 돼요? 검정이 결국은 파란색이 많은 거죠. 파랑에서, 적색에서, 붉은색에서, 그 다음 오렌지색에서, 빨강 플러스 노랑이고, 빨강이고, 빨강 플러스 적보라 되겠죠. 파랑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빨강에서 노랑, 빨강, 그 다음에 노랑. 이런 식으로 번호 체계가 올라갈수록 색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머리카락은 색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30%, 색 균형. 노란색 30%, 빨간색 20%, 파랑 10%. 이런 비율을 어떤 모발이든지 여기까지 올라가도, 펄이 노란색으로 올라가도 이 비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옅은 색으로 유지하고 있고, 오늘 짙은 색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3대 2대 1로 꼭 유지하는 색 균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색이 다 아름답다고 했죠. 우리가 사람마다 이 비율을 못 맞추기 때문에 자연보다는 색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럼 이런 색을 바탕색이, 요 명도 안에는 이런 바탕색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바탕색소를 없애주는 자체가 탈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탈색을 하면 햇빛이, 이 탈색을 한 색을 뺀 모발은 빛이 흡수 안 하고 반사를 해버리니까 밝아버리는 거예요. 이 색들이 빠져나오면서 안에 세포들이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반사하기 때문에 밝게 보인다는 거죠. 탈색제 하나만, 탈색제라 하면 항상 일제와 이제를 섞어 쓰죠. 물론 이제 하나, 가산화수소 하나만 가지고도 탈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걸려요? 12시간 걸리겠죠. 그럼 지금 이게 1레벨에서 10레벨까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한 6레벨, 5에서 6레벨까지는 한 번의 탈색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6에서 7까지는 2번을 해야 돼요. 탈색을. 그래서 8, 9에서 가면 여기까지 7이나 8 여기까지는 2번의 탈색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8에서 9, 10까지가 3번의 탈색을 해요. 모발에서 10레벨까지 아주 흐린 노란색까지 빼려면 3번의 탈색이 필요해요. 왜? 탈색제가 화학제라 했죠. 1시간 이상 가면 이미 뭐예요? 색깔을 탈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꼭 다시 닦아내고 다시 씻어내고 트리트먼트 해서 더 도포해서 또 빼고 또 씻어내고 트리트먼트해서 또 그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이
노란까지 오려면, 흐린 노란색까지 오려면 탈색 과정이 세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가산화수소가 1시간 이상은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죠. 물론 연모제도 마찬가지예요. 염색을 할 때도 우리가 미리 개놓고 연모제 1차, 2제를 개해서 다른 일 다 하고 바르면 염색이 들지가 않아요. 이미 밖에서 자기들이 작은 입자 달랑체에서 폴리머 큰 입자로 만들어져가고 안에 침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제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온도와 pH와 시간. 그래서 면모제라든지 뭐 가산화수소라든지 염색제를 다룰 때는 항상 빠른 테크닉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나오고 어떤 부분은 안 나오면 그걸 우리가 얼룩이라고 하죠. 얼룩이죠. 뭐 띠를 형성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염색제 도포할 때 최소 10분 안에 7분에서 10분이 마무리, 한 사람의 두상 마무리해야 돼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정도 손이 빨라야 돼요. 터치를. 그럼 손이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연습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샵에 가서 연습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8주차 수업 동영상하고 내고 나면 여러분들 마네킹에 염색을 해서 그 백모 염색이 있거든요. 백모 염색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염색할 거예요. 백모 염색을 해서 마네킹에서 사진 찍어서 그 절차를 여러분 사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게 중간고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그리고 가제물은 유인물 내준물을 항상 정리정돈해서 노트 정리정돈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고 뭐 비대면으로 못 보면 중간고사 전까지 노트 정리해서 우편으로 A4 용지 하나에 해도 되고요. 기말은 시험을 보겠어요. 만약에 못 만나면 다른 걸 할게요. 이거는 평가가 절대평가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는 뭐 해오라는 것만 안 놓치지 않으면 절대평가는 교수님 마음대로 줄 수 있는 평가거든요. 줄 안 세우거든요. 성적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 만큼 하셔야 되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되고 이게 세계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이미도 뭐 내 스스로가 만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십시일반, 저도 십시일반 서로 이해해서 수업을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인터넷을 하고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학교에 늘 나와도 우리가 반복도 수업하고 반복 수업에서 중간고사 지났을 때쯤 되면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아직 중간고사는 7주에서 9주 사이니까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또 반복한데도 여러분 거로 습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를 이거는 이 내용은 항상 오픈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 거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사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전에 보면 내용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전이지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충분히 여러분들 숙지해가지고 여러분들에서 말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못 봐서 참 안타깝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늘 고민하고 괴로워요. 근데 이 일이 영상으로 전해지는 일이라서 오래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여러분만큼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방향에서 빨리 이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만 가져봅니다. 탈색제에서 이제 가산화수소와 가산화수소의 대상물이 모발이에요. 모발이 갖고 있는 기어 색소를 잘 파악하면 이 탈색을 몇 번 할 것인지 또 그 결과색을 위해서 몇 번 할 것인지 그 결과색을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안에 연모가 가지고 있는 색을 연모색이 아니고 우리 모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죠. 색을 얼마나 빼야 되는가를 얼마나 없애야지 그 내가 원하는 결과색으로 도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탈색제입니다. 올리고 탈색제는 일제는 우리가 알칼리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광산염이들은 인산염이라든지 탄산염으로 첨가되어 있는 알칼리제예요. 그럼 알칼리제 역할이 있을 거죠? 탈색제의 알칼리 역할은 뭘까요? 모발 큐티클은 10 내지 15층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큐티클 문을 열어주는 팽민시키는 역할이 알칼리제죠.
그리고 이 알칼리제가 가산화수소가 발생기 촉매 작용을 해요. 액티베이터라 해가지고 촉진을 시켜줘요. 그 가산화수소가 물 한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활성산소를 일으킬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산화수소 가속제라기도 하고 촉진제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활성제라기도 하죠. 이 가산화수소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6%인데 지금은요. 백모 염색이 가장 좋죠. 6%. 이거는 탈색제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분말도 있고 액상으로 된 것도 있고 오일화해가 유상으로 된 것도 있고 크림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지금 파운드로 되어 있는 파우더로 되어 있는 이것이 가장 탈색 효과가 높습니다. 탈색이 잘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하는데 회사마다 달라요. 1대 3으로 할지, 1대 2로 할지, 1대 1로 할지. 그건 꼭 그 회사에서 그 설명서에 보고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형태들이 있다고 했죠. 일제로. 그리고 자, 볼륨은 다 했고요. 그럼 가산화수소의 역할은 뭐라 했습니까? 아까 그 화학제, 그러니까 가산화수소가 아니 발생기 산소를 유발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큐티클 문을 열어주는 역할. 그럼 가산화수소가 있고 알칼리가 있으면 알칼리제의 2분의 1은 색을 빼주는 데 도와주고 2분의 1은 색을 드러내는 데 도와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요? 촉매제라고 하죠. 촉진제라기도 하고 활성제라기도 하고 가속제라기도 하죠. 알칼리제가. 그 다음에 뭐가고요? 다른 것 아까 쭉 다 했죠. 쭉 다 했었고 한 번 더 이제 계속 읽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쭉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어 바탕색소는 우리가 전문가만 이게 눈에 보이죠. 비전문가는 이것만 보여요. 명도죠. 그 명도 안에는 뭐예요? 기여하는 색소에 의해서 색이 밝기가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잘 기억해야만이 보색이라든지 뭐 아까 중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이런 바탕색소를 먼저 알아야죠. 어떤 색을 죽일 것이고 어떤 색을 살릴 것이고 이런 게 있어요. 올라가요. 그래서 탈색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가 아무나 알죠. 블리치라고, 블리치. 그죠? 블리치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우리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탈색제를. 데콜라이징.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게 내가 탈이라는 뜻이에요. 컬러를 뺀다는 의미. 데콜라이징. 하이라이트 이런 말도 하죠. 하이라이트는 뭐 어떤 거예요? 하이라이트, 라이트닝, 블리치 에이전트, 블리치 탈색제, 하이라이트, 블리치, 데콜라이징 이게 탈색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것도 탈색이라는 의미인데 아주 높게 탈색한다는 의미죠. 그럼 어떤 테크닉에 있어서 우리가 높게 탈색하면 프로스팅이라든지 스트리킹이 돼가지고 이렇게 스킵 하나 하고 하나 안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스킵을 떠서 그 스트리킹 줄기처럼 길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스트리킹이라든지 프로스팅이라든지 이럴 때 하이라이팅을 써요. 요새 많이 해요. 스킵 떠서 탈색시키고 그리고 염색 입히죠. 그래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전체 다 안 해도 모발 손상도 반만 하는 거죠. 반은 안 하게 되고 이런 기법을 하이라이팅 기법이라고. 탈색은 결국은 모발을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각 색상을 밝은 색상을 원할 때는 명도를 밝게 원할 때는 염색 전에 준비하는 거다 해가지고 또 탈색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거죠. 밝게 하려고 원래는 밝게 할 때 준비 과정으로 2차 기여색소가 알죠? 아까 색깔 적색 뭐 검정에서부터 흐린 노란색까지 하는 기여색소를 어떻게 한다? 밝게 뺀다는 의미로서 탈색 목적이 있는 거죠. 아까 1시간 정도까지 안전하다 했죠. 그래서 항상 하고 나면은 탈색제는요
많이 발라줘야 돼요. 사실은요. 머리카락이 흐물흐물할 정도로 많이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멋내기 염색하고 똑같아요. 여기 열이 많은 부위는 모발, 특히 두개 피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죠. 머리카락이 많아서 열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겨울에도 모자 안 쓰고 옷 안 입죠. 머리는 부상은. 왜요? 열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이게 털이잖아요. 털. 그래서 동물 털하고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산포하면서 내 몸에서 이 털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은 아침에 샴푸를 이렇게 목욕탕에 샴푸를 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데 여기 전체는 피부인데 여기만 털이 달렸다는 사실이 또 새삼으로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던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간은 진짜 너무 신기한 동물이구나. 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폴라당 뽑힌 또 누가 뭐라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면. 근데 여기 털이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나는 식물도 아니고 동물이지만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머리털은.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 안 보이던 것이 어떨 땐 보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자, 다시 또 뭐 탈색해도 또 색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요. 그 상호. 항상 교육 내용은 상호 1주차 했던 것이 마지막 주차까지도 계속 상호 보완직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웠다 해가지고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또 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인공 색소도 있고요. 자연 유기 색소도 있어요. 자연 유기 색소는 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까 색이 보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더 깊이 들어가면 색에 대한 색으로도 공부해서 나올 수 있지만 빛에 대한 것까지도 2차적으로 또 고차원적으로 빛을 생각하고 또 색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얘기하면 많이 헷갈릴까봐 안 해드리는데요. 다시 이게 빨랑빨랑 안 지나가서 말을 못하고 있지. 빨랑빨랑 지나가서 이게 다 한 건데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제.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다 했었으니까요. 연모. 사줬자. 그걸 진짜 할 수 있어? 제가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오늘 수업 정리하다가 또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전화를 해주시든지 카톡에 남겨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도 중요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의 수업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믹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한데도 또 다음 시간에 가면 또 반복해서 수업이 나오고 반복해서 아까 상호를 했죠. 지금 몇 주 차인데도 1주차기 나오고 2주차기 나오고 3주차기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것만 듣고 아 저거 뭐 똑같아 하지 말고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럼 본인이 한번 설명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과연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큼 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내 거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연모제를 분류했을 때 아까 그랬죠. 어떻게 분류했어요? 연모제, 염제를 통해서 염지 종류를 통해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모제는 아까 유지기간, 그죠? 주성물에 뜨는 유지기간에 의해서 그래서 식물성, 금속성, 혼합성이 있는데요. 식물성은 우리가 해나, 대표적인 해나죠. 금속성은 나중에 언을 사용해서 이발소에 가면 비겐이라는 게 있어요. 비겐 같은 거는 이게 금속성이에요. 그래서 펌 할 때 보면 엔드페파에 다 묻어서 나와요. 이런 것 갖고 염색한 사람들은. 약국에 가면 비겐 있어요. 그거로 갖고 많이 하죠. 그리고 금속성의 둔탁한 색이라서 많이 사용 안 해요. 혼합성은 얘를 섞어서 하는데 역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다음 어떤 시술할 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기염료죠. 탄화수소를 주죠. 탄소화물. 탄화수소화물.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서 방향조 화합물이죠. 벤젠. 방향조 화합물. 이게 유기염료예요. 그래서 유기염료는 그 화학적으로 가산화수소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산화산화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유기합성염모제라고도 하고 영구염모제라고도 하고 그죠?
산화연모제라기도 하고 같은 말이죠. 산화연모제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유기합성 연모제, 연구연모제 이렇게 부르죠. 예. 빨랑빨랑 좀 보내주세요. 아까 석탄이 추출한다는 말이 방향족이라는 의미죠. 산소 암물인데요. 일시적은 이렇고요. 친일에서 얘기했던 대로고, 그 다음에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고,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반영무적 연모제는 우리가 그 미용사 시험에서 했던 발로파를 갖고 2차생 만드는 거죠. 반영무적 연모는 직접 연모제다 해서 이건 색소제만 있다는 뜻이죠. 직접 연모제라는 것은 가산화수소가 없고 직접 그냥 색을 바로 바른다는 거죠. 그래서 산성컬러 또는 형 매니큐어라고도 한다. 글쎄 현장에 나오면 매니큐어 왁스, 왁싱 뭐 이런 식으로 쓰던데, 예, 그건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반영무 연모제, 직접 산성 연모제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보세요. 연결이 어떻게 되죠? 그럼 반영무 연모제를 통해서 반사빛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블루블랙 같은 거죠. 블랙에 블루색을 내려오면 청색을, 반영무 연모제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색소만 가지고 있는 이런 색소 컬러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입자가 커서 빨리 빠져요. 잘. 그래서 어떤 특징들은 다 여러분 보시 말고요. 백모 염색에도 섞었습니다. 요새 제품들이 워낙 잘 나와서 백모 염색인데도 먼얘기 백모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먼얘기는 우리가 목은 쪽은 좀 띄우고 이렇게 바르는데, 새치머리에도 새치 자체를 먼얘기로 하는 염색제가 있었고 백모 뿌리부터 바르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품에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본적인 거를 공부를 다 하고 현장에 나가면 적응을 해야 돼요. 원리를 적응을 해야 돼요. 어떤 제품 회사는 어떤 방법을, 학생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먼저 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 모르면 그게 단 줄 알죠. 그 제품 회사가 단 줄 아는데 기본 베이스를 딱 알면, 그런 거는 어떤 화학 제품 회사에서 개발해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자, 시술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산화연모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이 산화연모제가 두 가지로 한댔죠. 먼얘기와 백모 염색을 한댔죠. 그래서 산화연모제는 백모 염색부터 먼저 백모 염색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담아드리고 또 이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까 웹페이지에서 112페이지에서 116페이지인가 5페이지인가까지일 거예요. 그걸 여러분 책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정리해서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백모도 염색이죠. 근데 백모 염색은 흰 그레이 헤어를 어둡게 만드는, 톤 다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톤 다운 시키는 염색하기 좀 힘들어요. 사실은 얼룩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네, 많이 발라주면 좋아요. 어쨌든 염색제를 많이. 근데 염색제 비율이 있어요. 백모 염색도 후두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요. 백모 염색은 여기 발제선, 여기 지금 이마에 전두부 센터 포인트가 제일 염색이 잘 안 되거든. 그 다음 귀 옆에. 이 부분에 관자놀이 부분에 염색이 가장 잘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품을 안 바르고 빗질만으로, 남은 제품과 빗질만으로 해요. 그렇게 하는데 흰머리카락이 난 위에서부터 시작해가 내려가는 게 백모 염색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거의 비슷한데 색깔만 없다 뿐이지, 비슷한데 바르는 도포 방법은 다 다릅니다. 백모랑 먼얘기랑. 자, 그럼 염색제도, 백모 염색제도 이렇게 타임이 있어요. 그냥 바르고 바로 씻어버리는 건 절대 아니죠. 바르고 나서 시간 타임이 꼭 둬야 돼요. 그냥 일제와 이제가 결합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내 머리카락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몇 분 후 이렇게 도포 직후는 이렇고 10분 후, 20분 후, 30분 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빨간색이 침투해요. 우리 색깔은 알로파죠. 알로파가 모든 색을 다 만들어줘요. 2차색, 3차색, 4차색 다 만들어줘요. 알로파가. 그래서 빨강이 먼저 침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분, 10분 후에 노랑이 들어가요. 노랑이 부착되고요. 그 다음에 파랑이 들어가요. 그래서 갈색이 되려면 30분에서 35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염색의 시간이 요구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 요 중간에 와서 씻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색깔은 입히지도 못하고 야야 주황이 뭐예요? 주황이 되죠. 주황에서 파랑 더하면 갈색이 돼요. 색깔이 침투하는 시간들이, 색소가 침투되어 들어가는 시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철저히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녹화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아까 고객 한 명당 어떻게 했어요? 5분에서 10분이면 이미 독보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간 타임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런 설명으로 지금 산하연구요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작은 비전이. 작은 입자로 들어가서 큰 입자로 묶어지고 큰 입자가 또 다른 입자 묶어져서 더 큰 입자로 묶어져서 우리 모발 안에 피질에서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죠. 근데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탈색을 너무 많이 했을 때 큐티클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딱 빠져나옵니다. 색소가 빠져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제품 잘 나오죠. 칼라 픽스를 해가지고 칼라 샴푸가 있어요. 칼라 샴푸를 쓰면 빠져나온 양만큼 샴푸가 자체가 알칼리제잖아요. 그래서 큐티클 문을 평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알칼리제에서 빠져나온 만큼 칼라 픽스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씻을 때 다 도포하고 난 뒤에 30분에서 35분 지나고 난 뒤에 도포할 때는 반드시 에멀전 해야 돼요. 물을 뿌려서 물을 갖고 그 기름에는 기름으로 녹인다고 그 용에 갖고 충분히 문질러서 머리발 밑까지 다 이 손으로 큐티클 방향으로 문질러서 그 문지르고 그걸 에멀전이라고 유화 기름과 물이 섞이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에멀전 하고 난 뒤에 이제 저기 산성 샴푸와 그다음 산성 린스를 써서 작용을 멈춰야 돼. 이게 제품이 알칼리제 남아있으면 이게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계속 나와요. 작용이 남아가고. 그걸 깔끔하게 씻어내줘 버려야 된다. 그 작업까지가 이번 주에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전구체 커플러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시 탄수화물 제1장 선수학습으로 들어가야 되죠. 다시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더 까먹을 수 있어요. 뭐 화장품 하게 가도 그 탄화수소 화합물 자체가 기본 베이직이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됐죠. 자, 여러분 또 만날 시간까지 오늘 했던 수업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한 번 더 본인 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8주째 차에 백무 염색할 거잖아요. 그때는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실전에 들어가서는 또 지겹다 하지 마시고 이론 공부할 때는 이론이 지겹고 또 실기 공부할 때는 실기가 지겹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양쪽을 항상 균형 있게 이거 하면 이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저거 하면 저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여러분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남들하고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남들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과 놀아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은 조건이니까 지금 남들이 다 놀 때 나 열심히 해놓으면 이제 곧 현장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자산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직업은 절대 속이지 않아요. 행복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돈으로 연결됩니다. 탈색 한 번 할 때 10만원, 두 번 할 때 20만원, 세 번 하면 3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염색제 넣어주죠. 얼마나 돈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탈색해가 10만원씩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부가 산업이니까 이 수업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서로 위로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